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잘못하면 혈류가 부족해서 코끝이나 비주의 피부가 괴사되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DR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코성형하면 재수술이 필수라던데 사실인가요? 요즘에 코 성형은 재수술이 3번이 기본이다, 이런 소문을 듣고선 코 수술 이후에 꼭 재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당연히 무조건은 아니죠. 제대로 계획해서 제대로 받으면 그 가능성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대체 코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것만 노력해서 피해가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유, 코 수술 후의 모양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내원 시의 상담 과정에서 환자분의 생각을 듣고 수술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술 후에 변형이나 감염과 같은 합병증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아쉬운 마음에 재수술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술이 진행된다 해도 본인의 다른 이목구비와 조화가 이루어질지는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게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경험 많은 저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게 환자분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항상 어려운 점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는 점이에요. 환자분 본인이 원했던 화려한 코로 열심히 노력해서 수술했는데도 막상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도로 낮추고 싶어하는 분들도 간혹 있죠. 반대로 원하시는 대로 교정량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수술해드렸는데 아쉽다고 말씀하시고 더 높이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라고 하시고, 그리고 가끔은 원장님이 알아서 잘해주셨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당연히 저도 잘해드리려고 최선 다하죠. 근데 이렇게 환자분 생각이 달라지실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코성형 합병증으로 인한 변형입니다. 물론 염증이나 구축 변형 등 합병증으로 인한 최종적인 모양의 불만족도 꽤 있으시긴 할 거예요. 그중 가장 흔한 건 변형입니다. 코끝 떨어짐, 들창코, 뒤틀림, 휘어짐, 피부 얇아짐 등등 다양한 변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코끝을 지지해주는 메인 지지구조가 약해서 코끝 구조가 무너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코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비중격, 귀형고를 흔히 사용하게 되는데, 크기, 두께, 강도, 그리고 생착 후의 휘어짐 정도 등 여러 요소가 사람들마다 전부 다릅니다. 수술 전 CT를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한다고 해도 연골의 두께나 장기적인 변형과 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점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막상 수술을 들어갔을 때 환자분이 가진 연골이 예상보다 너무 얇거나 약한 경우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는 등의 아쉬운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보형물 비침이나 보형물 이동, 지지구조의 무너짐 등이 발생할 수도 있죠. 아무리 열심히 해드려도 완벽히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목표를 낮추어서 보존적으로 수술하면 그 가능성이 조금 줄겠죠. 근데 그러면 또 만족도가 떨어져서 재수술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를 최대한 막으려면 첫 번째로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로 지지구조를 제대로 만들고 연골을 가능한 한 적절하게 잘 재배치하고 연조직을 적절히 보강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도 그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지 완벽하게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코재 수술이 언제부터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코재 수술은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코 안에 손상받았던 조직들이 성숙되고 단단하게 수축한 조직들도 많이 풀리게 됩니다. 연골들도 조작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피부도 부드러워져서 코끝 구조에 맞게 늘어나며 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해야만 수술 과정도 원활할 뿐더러 차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코 수술 후에 감염과 같은 부작용이나 심한 이물 반응과 같은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빠른 시기에 재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방치해두게 되면 내부 정상 구조에 더 큰 손상이 가해져서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코 수술은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재수술을 계획하는 환자분들마다 이전 수술 후에 자리 잡힌 조직의 특성과 모양이 각기 다르고 연골의 위치, 모양, 이전 수술에서 손상받은 정도 등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몇 번 하느냐보다는 이전 수술과 경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손상이 가해졌는가가 가장 중요하겠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살성이나 체질과 같은 특성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던 분들이라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조직의 재생 능력이 회복했다는 가정하에 재수술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회복이 되고 조직이 정상화된 상태에서 재수술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지지구조를 잘 만들고 조직을 충분히 박리해가며 수술을 진행한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를 얻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코에 피를 공급하는 혈류가 적절해야만 합니다. 이전 수술에서 많은 손상이 가해지면서 혈류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잘못하면 혈류가 부족해서 코끝이나 비주의 피부가 괴사되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한 변형 코를 많이 다룬 코재 수술 전문가에게 반드시 혈류와 조직 상태를 체크하고 만약 혈류가 좋지 않은 경우라면 과감하게 목표를 낮추거나 수술을 포기하는 결단력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성형 소문에 대한 궁금증은 다 풀리셨나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